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어제 박지훈 변호사님 눈 때문에 말이죠, 아주 집에 새벽 늦게 들어가셨다는 또 슬픈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폭설로 많이들 고생하셨죠. 박 변호사님처럼 새벽에 귀가하신 분들 많았다고 하던데 주말은 날이 풀린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하나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상부터 달립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예요. 안 그래도 어두운데 불도 안 켜고 달려요. 너 때문에 사고 날 뻔했어 하신 김난희님. 자, 어젯밤 서울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저분들 아니었으면 두어 시간은 더 묶여 있었어야 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하신 김미선님. 예, 남양주 아파트입니다. 눈길에 차가 옴짝달싹 못하니 학생 친구들이 와서 저렇게 힘을 보태주네요. 멋지다 하신 김예원님. 자,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누가 가로수에 눈 인형을 만들어놨네요. 아우 예뻐라 하신 윤채균님. 예. 자, 언니네 주말 농장에서 건진 발가락 양말, 발가락 무입니다 하신 이남주님. 예, 텍사스입니다.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옥자 장모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신 자니 황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조폭 친분설 사실 무근입니다. 자, 연말을 앞두고 연예계가 진짜 뒤숭숭합니다. 우선 조세호 씨부터 달려볼게요. 얼마 전 유방암 파티 때문에 또 논란으로 이 구설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조폭 연루설. 네, 최근 SNS에 방송인 조세호 씨를 거론한 폭로성 글이 올라와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시물에는 조 씨가 한 남성과 어깨 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저 사진입니다. 글쓴이가 이 사진 속 남성이 지방에서 각종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폭력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 씨가 이 남성이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홍보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는 친밀한 사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같이 찍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요. 자, 조세호 씨 측 입장은 뭡니까? 맞습니다. SNS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주장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 인물 자체를 아는 사이일 거는 맞다 선을 그으면서 금품에 또 고가의 선물을 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렇게 썼던 거는 개인적 추측일 뿐이다.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 맞는데 그렇죠. 사진 찍었으니까요. 받지는 않았다. 그건 하여튼 그 주장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취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 범죄행위다. 그래서 형사, 민사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세호 씨의 SNS 창 댓글은 폐쇄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과 아는 사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박나래 상해 등 혐의로 입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박나래 씨입니다.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한테 갑질을 당했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 오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특수상해, 의료법,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씨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서 사건을 배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이 그제 박 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고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를 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박 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건데요. 자, 먼저 박 씨가 매니저들에게 안주 심부름과 파티 뒷정리 등을 시킬 뿐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도 하고 술잔을 던져서 상해를 입혔다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더불어 병원 예약부터 대리 처방까지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과 가족 일까지 맡기면서 24시간 가사 도우미로 이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사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쓴 비용과 각종 식사재, 식자재, 또 주류를 산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진행비 미지급 문제까지 제기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박나래 씨가 소속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이 되어 왔다는 사실도 밝혀지면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박나래 씨 측 입장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박나래 씨 측은 예정된 촬영을 취소하고 입장을 냈는데요. 박나래 씨 소속사 입장문에 따르면요. 약 1년 3개월간 이 박 씨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 2명이 최근 퇴사를 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으나 이 직원 측에서 회사 전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어 오랫동안 박 씨를 압박해왔고 요구 금액이 수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면서 현재 박나래 씨가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에야 등록 지연 사실을 확인했고 문제를 제기한 전 직원들이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박나래 씨 측은요, 잘못이 있는 부분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어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다시 돌아온 맥주 도둑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골목길을 저벅저벅. 자, 그러면서 또 주변을 두리번 하는데요. 자, 한쪽에 놓인 상자 부스럭부스럭. 자, 맥주 한 병 집어 주머니에 쏙. 자, 다음 날엔 반대쪽에서 등장. 아, 이 집 맥주가 맛있더라고. 자, 또다시 상자를 뒤적뒤적. 자, 그런데 보는 눈이 많아서 일단 후퇴. 아하. 자, 나흘 뒤에 또 나타났네. 아, 이 집 맥주가 맛있다니까. 바로 그때 깜짝이야. 아이고야, 뭐야. 아이, 잡았다 요놈. 아, 선량한 사람 잡네. 놔 이거. 그러나 이미 밟힌 꼴이 경찰에 신고 엔딩입니다. 설명 좀요. 네, 지난 9월에 이 제보자께서 운영하는 인천 부평의 한 카페 겸 술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보자께서 이제 장사가 끝나고 나서 빈병들을 좀 뒤쪽에 모아두려고 저렇게 나갔는데 저기 보면은 저 커피 포대 위에 그 맥주들을 좀 두었대요. 근데 맥주도 없어진 거, 상자가 좀 비어 있는 것도 알게 됐고 커피 포대도 좀 찢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CCTV를 보니까 저렇게 밤 늦게 한 남성이 와서 이 맥주를 가지고 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도 와서 보니까 다음 날도 CCTV를 보니까 또 와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막 눈치만 보다가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또 왔어요. 4일 뒤입니다. 9월 16일 날 비 오는 날 제보자가 창밖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어슬렁거리는데 본 것 같다 라고 해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맞습니다. 어허. 나가서 직접 나왔어. 딱 나와가지고 나왔어. 야 이러면서 널로 딱 와. 붙잡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인데요. 아, 술 먹고 술을 훔치러 왔던 거예요.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술 먹고 맥주를 훔치려고 뭐 했던 걸로 보이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남성이 검거된 상황인데 이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70대 할아버지인데 주변 마트에서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에헤. 절도범이라고 신고를 잘했다고 경찰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짝수 맞춘 것뿐이야.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이 남편은 3년 전 사회생활에 필요하다면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어깨도 안 좋고 워낙 운동을 싫어해서 같이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스크린 골프와 라운딩을 자주 다니는데요. 재미있게 다니는 모습에 저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골프 용품이나 골프화, 옷을 선물해 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남편이 동기 부부와 함께 골프 모임을 갔다 왔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 하는 말이 여보 나왔어. 피곤하다. 다녀왔어. 오늘 좀 늦었네. 저녁까지 먹고 왔어. 아참, 그 다음 주에 또 만나서 4시에 골프 한번 치기로 했어. 내시면 지은 씨 부부랑 지열 씨? 지열이가 안 된대서 그 지은이 그 와이프 친구분 그냥 짝수 맞히느라 같이 치기로 했어. 뭐라고? 모르는 여자하고 짝을 맞춰서 골프를 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아니 그냥 인원수 때문이잖아.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심지어 이런 식으로 골프를 치러 갔다 온 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운동일 뿐이라면서 오히려 자기를 의심하느냐고 화를 내는데요. 저는 남편뿐 아니라 그 동기 부부한테도 화가 납니다. 이게 진짜 단순한 생각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내가 사건 반장 그리고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거 그만 보라고 했어 안 했어? 아, 제발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상상 좀 하지 말어. 골프 배우랄 때 싫다고 걷어찬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그딴 소리를 해. 동그라미. 아, 오늘 구도 좋아요.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네가 정말 떳떳하면 가기 전부터 보고 했어야지. 왜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서야 못 이긴 척 얘기하는 거야. 너 딱대. 너 언제부터니? 이번이 몇 번째 라운딩이야? 오늘 너 죽고 나는 살자 X. 자, 일단 교수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골프를 치러 다니지는 못하는데요. 주변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 골프를 어떻게 가는지를 아주 자주 보죠. 그런데 뭐 정말 막 일부러 짝을 맞춰서 가는 사람들도 몇 명은 있겠지만 주변에 보면 이게 그냥 순식간에 어쩌다가 한 명이 캔슬하면 한 명을 급하게 채우기도 하고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하고 매칭하다 보면 또 뭐 이렇게 모르는 여자나 모르는 남자랑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런 일부러 계획하지 않은 그 만남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또 골프를 가니까 똑같은 친구들하고만 가게 되지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그렇게까지 불륜스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네, 4명이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골프 운동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통상 그 4명의 짝을 맞추다 보니까 뭐 옆에 있는 우리 박 소장님, 박 교수님하고도 한번 같이 가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오. 날짜나 이게 안 맞아서 아. 그때도 사실은 박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빈자리에 넣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그렇구나. 근데 우리 이 제보하신 분은 골프 이제 운동하지 않고 잘 모르시니까 이제 오해하는데 뭐 말씀대로 정말 나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그 4명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게 오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걸리는 것이 말이죠, 최영진 평론가님. 먼저 자진 납세를 했던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그때 얘기했다는 거. 예, 맞습니다. 뭐가 이제 찔리는 구석이 있는 것이고 제가 특히 이제 이혼 숙녀 캠프의 열렬한 팬이거든요. 자,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건 반장은 안 보시나요? 아니, 사건 반장은 당연히 먼저 보고 이후에 이제 이혼 숙녀 캠프를 보는데 자, 뭐든지 간에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나가서 골프 치고 하는 거 보통 아내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해를 해주잖아요. 오히려 선물하면서 응원까지 해줍니다. 근데 왜 그러냐? 선을 지켰기 때문에 응원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내분이 봤을 때 이거는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짝을 맞춰서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프 오랫동안 재밌게 치고 싶으시면 아내 말씀 들으십시오. 아, 예. 전 회원님이 아까 박 변호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더듬으시냐고. 제가요? 네네네네네네. 더듬이 많이 더듬으신데? 예. 더듬이요? 예, 김한 아나운서. 네, 저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초코님, 바람이 아니라도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요. 그냥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김미영님께서 현직 캐디입니다. 위험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고야.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와, 이거 정답이다.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현직 캐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미향고님, 운동은 운동일 뿐 오해하지 말자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Here for a treat?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고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그리고 또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지. 저마다의 방을 찾아 떠난 사람들.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걱정 없이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양념치킨 바삭하면 안 돼요? 스윗하게 바삭, 매콤하게 바삭. 양념치킨의 바삭한 유혹. 스위치리킹.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중범죄로 소년원에 송치됐고 무명 배우 시절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뭐 충격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한 매체에서 배우 조진웅 씨 이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한 보도가 나왔죠. 충격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매체에서 조진웅 씨의 과거를 다룬 보도가 나왔고요. 내용도 굉장히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진웅 씨는 10대 시절 중범죄로 소년원에 송치된 적이 있었고요. 무명 배우 시절에도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독립운동가나 경찰 등 정의로운 인물로 출연을 해왔는데 알려진 이미지와 다른 과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해당 매체의 다수의 제보자들이 이 과거에 대해서 조진웅 씨 과거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이제 이겁니다. 결국은 10대 시절 그 범죄 이력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확인했다. 저도 이제 기자지만 보통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서술어를 쓰는 거는 진짜 그 어떤 문건이나 그 팩트에 대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인을 하는 경우에 보통 확인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기사까지 지금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먼저 이 과거에 대한 제보자들의 증언부터 살펴보자면요. 먼저 한 제보자는 조 씨가 고등학생 시절에 시동이 걸려 있는 채로 길가에 세워진 차를 훔쳤고 무면허로 차를 몰면서 온갖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훔친 차량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 사건으로 소년원에 송치돼 고등학교 3학년의 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는 주장도 이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매체가 조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 온라인에서 1994년 훔친 승용차에 여성들을 태운 뒤 성폭행을 한 고등학생 사건을 다룬 기사가 또 재조명되고 있어요. 제보자들의 증언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뭐 추정이긴 합니다만 제보자들이 얘기하는 그 정황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 기사죠? 네, 지금 나오는 기사가 1994년 1월 27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고등학생 3명이 술을 마신 뒤에 승용차를 훔쳤고 여성들을 유인해서 차에 태운 뒤 번갈아가며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비슷한 수법으로 한 달 동안 4차례나 여자들을 차에 태워서 성폭행하고 수십만 원을 빼앗았다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자,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에는 뉘우치기는커녕 재수가 없어서 붙잡혔다는 듯이 경찰서에서 벌레 씹은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그 기사 내용을 전해드리면 이 해당 기자가 그 조사받는 그 현장에 직접 간 겁니다. 경찰서. 그래서 그 풍경, 그러니까 그 모습을 스케치한 기사인데 모 고등학교 2학년 같은 반 친구들로 평소 말썽 한 번 부리지 않았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포장마차에서 몰래 소주잔을 기울이다 키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본 게 화근이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올라탔고 면허증은 없었지만 집에 차가 있는 바람에 그럭저럭 운전할 줄 알아 차를 몰고 간 곳이 서울 방배동 속칭 카페 골목.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추정이라고 좀 전제를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그리고 또 조진웅 씨의 무명 배우 시절에 대한 증언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쪽이고 또 다른 제보자에 따르면 조진웅 씨가 뭐 극단에 처음 들어갔을 때 무명 배우입니다. 그때 극단의 동료를 폭행을 해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뿐 아닙니다. 말죽거리 잔혹사로 데뷔를 한 걸로 영화 데뷔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찍은 이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면허가 취소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때는 사실은 유명 인사가 아니었어요. 뭐 건상우 이런 분들이 주연을 맡았었죠. 그래서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서 경찰들이 이 배우 조진웅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2004년 1월 16일 개봉했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 술자리에서 극단 동료를 폭행해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아마도 한창 영화 촬영 때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좀 그런 형사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일단 추측입니다. 추정입니다.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문화계에 정말 파장이 일 걸로 보이는데 제일 궁금한 거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러실 거예요. 데뷔한 지 20년이 지나서 어떻게 이게 이런 의혹이 이제서야 제기된 거냐. 그 배경은 무엇이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독립투사가 된 소년범이라고 일단 저희가 정해봤는데요. 지난 8월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던 배우 조진웅 씨의 모습과 또 과거 뉴스룸 인터뷰 때 내용 한번 만나보시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새롭죠. 의미가 깊고요. 제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지 꼭 독립을 눈으로 확인해라. 그 전까지 죽지 마라.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울렸던 것 같아요. 정말로 염원이 있었던 것이고 진심으로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있었죠. 더 잘 만들어서 잘 전달해야겠다. 그들의 의미를. 오늘 그 보도된 기사를 봤더니 조진웅 씨의 저런 앞서 보신 그런 모습들, 행보들, 이미지들이 자신들한테는 상처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증언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조 씨의 과거 의혹을 제기한 매체는 지난 8월 15일 저 80주년 경축식에서 저 맹세문을 낭독한 이후에 제보가 쏟아졌다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맹세문을 낭독한 낭독자로 선정된 이유가 또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환 당시에 국민특사로 동행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조 씨는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의 내레이션으로 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보가 조 씨의 피해자들한테는 좀 상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제보자는 그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가해자자 범죄자였다. 그런데 경찰 역할을 맡으면서 정의로운 모습으로 포장이 되었고 거기에 독립투사 이미지까지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이 제보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거를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또 논란이 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조진웅 씨 이게 예명이잖아요. 그 예명을 쓰는 이유 이거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2016년 뉴스룸 인터뷰에서 조 씨가 왜 예명을 쓰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잠깐 그 장면도 만나보시죠. 본명은 조진웅 씨가 아니신 걸로 알고 있고 조원준입니다. 조원준 씨요. 예. 예. 조진웅 씨는 아버님 함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택하셨습니까? 연극을 하다가 이제 영상을 하게 됐는데 예. 뭔가의 어떤 뭐 터닝 포인트나 뭐 되게 계기를 좀 주고 싶은데 그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마루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예. 아버지 이름을 좀 써도 될까요? 언젠가는 아버지 이름을 돌려드릴 아주 예쁘게 생각이십니까? 돌려드려야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들은 예명을 쓰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알려진 것처럼 이제 조진웅이란 예명은 이 조 씨의 아버지의 성함이었고요. 지금 뭐 JTBC 뉴스룸 과거에 이제 출연한 걸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본명이 조원준입니다. 또 아버지의 성함을 예명으로 쓴 이유에 대해서는 연극을 하다가 영화를 하게 됐고 좀 터닝 포인트를 주고 싶었다라고 전하면서 언젠가는 아버지 이름을 예쁘게 돌려드릴 거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러나 이 조 씨의 과거를 아는 제보자들은요. 범죄 이력을 감추기 위해서 이름 바꾼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조원준이란 본명으로 활동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이죠. 이게 이게 처음 오늘 한 오전 중에 보도가 나오고 나서 과연 이 조진웅 씨 측의 반론, 반박 이걸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희도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박 변호사님 네. 빨리 좀 뭔가 오해가 있다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 이게 좀 나왔으면 싶잖아요. 지금 소속사 입장은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확인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사실관계 파악한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별다른 입장이 안 나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형사 역할에서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 시그널이라는 드라마 시그널. 있습니다. 뭐 저도 재밌게 예. 엄청 재밌게 봤었는데 후속작 시그널 2라는 이제 이게 촬영이 아마 진행됐거나 끝났다는 얘기가 끝났습니다. 있거든요. 요게 지금 방영이 돼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타격이 뭐 없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의혹은 나온 거니까 그걸 전해드렸고 그래서 그랬나 했던 것도 일단 저희가 일단 전해는 드렸습니다만 조진웅 씨 측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관계로 그래도 조금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예단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10대 4명이 걸어 들어옵니다. 인형을 흔들며 여유롭게 주차장 곳곳을 둘러보더니 둘씩 흩어져서 주차된 차량 쪽으로 다가가는데요. 자연스럽게 차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흩어졌다가 다시 만난 이들은 차에서 갖고 나온 물건을 살피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훔친 물건 중에 하나 때문에 이들은 꼬리가 잡히고 맙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갔던 30대 남성. 근데 차문을 열었더니 뭔가 이상하더라. 예, 맞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하려고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30대 남성의 사연인데 주차된 차량 근처에 자신의 그 무선 이어폰 케이스가 떨어져 있어서 이제 발견하고 줍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차에서 내릴 때 떨어뜨렸나 싶었는데 차량 사이드 미러도 펴져 있는 걸 보고는 차문이 열려 있었구나 하면서도 설마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얼마 전에 물건을 꺼내면서 깜빡하고 차 문을 잠그지 않은 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차 안을 살펴보니까 여기저기 어지럽혀져 있었고 특히 명품 지갑이 안 보였던 겁니다. 관리실 직원과 함께 CCTV 위치를 확인하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주차장 곳곳에 지갑에 있어야 할 카드며 신분증, 뭐 자격증 이런 게 떨어져 있었고요. 관리실 직원이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했다고 합니다. 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CCTV엔 그날 새벽 앳돼 보이는 아이들 4명이 주차된 차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여자아이 2명, 남자아이 2명은 각각 흩어져 차를 털었는데 여러 차량 중 피해자의 차량에서 지갑을 훔치는 장면도 포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가 차에서 맨 처음 발견했던 게 무선 이어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안에 이어폰 그 알맹이는 없고 케이스만 있더라. 자,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휴대폰으로 무슨 막 알람이 계속 막 뜨더라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물건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은 그 자리를 이탈했다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뜨거든요, 알림이. 이 물건이 이걸로 맞다 확인할 수 있었지 하고 위치를 보니까 랜덤으로 위치가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가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제 계속 확인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 얘네가 한 지점에 딱 이제 고정이 되더라고요, 위치가. 전 솔직히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모르셨습니까? 이 무선 이어폰은 크기가 작아서 아무래도 잃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요즘 앵커는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죄송합니다. 이 기능을 켜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요? 네, 같은 제조사의 기기들끼리 먼 거리에 있더라도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어디에 있는지 이 기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피해자는 어쩌면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 도둑들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도 이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본인도 이 위치 추적 시스템이 알려주는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렇게 뜨는구나. 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주소도 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향해서 가보니까 여러 상가가 밀집된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2시간 가까이 뭐 찜질방이며 식당이며 그 주소 근방에 있는 모든 곳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집에 돌아오는데요. 자, 그런데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자려고 누웠는데 자, 그때 마침 이어폰의 위치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다는 알림이 뜹니다. 자, 이번엔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출발을 했고요. 이동하는 중에 이어폰 위치가 계속 바뀌다가 한 곳에 멈췄습니다. 야, 세상에.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저거 바로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알람이 막 떠오니까 막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자, 일단 들으신 것처럼 한 번은 허탕을 쳤고 두 번째, 자, 이걸 보면서 저긴가 여긴가 하고 갔는데 여기 있구나.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m. 자, 차량 터리범들을 대면하기 직전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창가 쪽에서 4명이 보니까 그걸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얘네들이 뭐 회식을 하네 막 이런 생각도 안 들고, 아, 진짜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지? 속으로 솔직히 욕이 나왔죠, 그냥. 저 애들 아닌가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쪽으로 좀 최대한 가깝게 가봤어요.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이걸 확실시하고 싶어가지고 벽 하나를 두고 제가 한번 핸드폰을 대봤어요. 그쪽 벽에다가. 근데 이게 갑자기 1m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삼겹살집 딱 가니까 띠띠띠띠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 삼겹살집에서 무슨 자축하듯이 뭐 회식을 해가지고 둥그렇게 너무 재밌게 막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는 그때 골목을 누비면서 아내와 함께 얘네를 찾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2m 안에 있다라는 알람이 뜬 거예요. 그래서 글로 이제 계속 주변에 가서 삼겹살집에 있는 저 아이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도 뭔가 이제 확신을 좀 해야 되니까 예. 몰래 가서 벽에 대놓고 그 휴대폰을 딱 대봤더니 예. 1m로 딱 좁히는 거예요. 1m로 좁혀졌으면 저 아이들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거 신고를 해라라고 얘기를 이제 남편께서 하시고 음식점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말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눈치를 챈 거예요.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 그러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망간다! 네, 그 아이가 아무래도 주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쫓아가셨어요. 막 추격전을 벌였는데 이 10대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주변에 막 물건이 막 탁탁탁 쓰러뜨리면서 그렇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장애물을 만들면서. 장애물 만들면서 막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수죠. 그래서 또 얘가 던진 의자에 걸려서 이 제보자께서 또 넘어져서 아이고야. 이 아이를 놓쳤대요. 그래서 식당에 왔는데 그 사이에 나머지 아이들도 다 도망간 후였습니다. 자, 삼겹살집 사장님은 도망가는 녀석들은 또 무엇이며 저 어떤 웬 남성은 또 무엇이며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아이들 4명이 왔는데 올 때부터 직원들하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가위바위보하고 뭔가 신나 있던 걸로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장님 아니면 뭐 그 알바하는 분한테 직원한테 저 명품 시계 있어요, 명품 지갑 있어요 자랑을 또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없죠. 명품 시계 있든 없든 뭔 상관이 희한한 있습니까? 녀석들이.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하는데 여자 학생이 여학생이 계산을 하기로 했는데 카드가 안 되니까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남성이 들어와서 제보자가 들어와서 테이블로 갔다고 하고요. 하하. 왜 가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 잡으러 왔다라고 말했고 그 순간에 남학생 2명, 또 여학생 2명 계산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잡았습니까? 그래서 잡았습니다. 와우. 예, 아내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제 빠르게 붙잡았는데 피해자는 이 잡아서 다행이긴 한데 아쉽게도 이어폰은 아이들이 도망치다가 버려서 찾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도난당한 명품 지갑도 아직 수사 중이라 돌려받지 못했고 지갑에 있던 카드나 상품권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아직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들었고 분명히 다른 곳에서도 피해자가 있을 것 같은데 맞죠. 나이 어리다 그래서 약하게 처벌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고요.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이 붙잡힌 10대 4명은 절도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그동안 서울 곳곳에 여러 차례 절도를 벌여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야, 그러면 여죄가 상당하겠네요, 박 변호사님. 아마 꽤 많이 반복해서 이런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거 보이고 확인하면 아마 엄청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공항에 모인 가족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행 한 명이 오질 않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그래. 엄마 김포공항 도착했어. 어디니? 그 순간 가족들은 모두 당황하고 마는데요. 과연 오늘 무사히 여행길에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연 진짜 집중해 주십시오. 어머, 이거 내 얘기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결혼 5년 차 남편의 사연인데요. 아내와 내 와이프와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한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남성인데요. 혼전 임신으로 아내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야 이 아내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됐는데 너무 좀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부부 동반 모임을 앞두고 아내가 식당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식당 예약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연자가 식당 어디?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전에 갔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갔던데 어디 고깃집? 저번 주에 갔던 그 식당?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거기 탕수육 먹었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아내가 말을 할 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여러 번 질문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낌 오시죠? 자, 아내와 대화를 할 때면 늘 수수께끼 퀴즈 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자, 아내 역의 김하은 아나운서, 남편 역의 박지훈 변호사, 미니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자기야, 저거 좀 줘봐라. 저거? 뭐 물건 말하는 기가? 아니면 리모컨? 아니 저거. 저거. 앞으로도 이상한데 하여튼 답답하다. 야 진짜 뭐라카노? 뭐 무료지? 쿠션? 아 손톱깎이 어디 갔노? 손톱깎이는 작은 방에 있다 아이가. 뭐 맨날 저거 이카노. 미치겠다 진짜. 뭘 저건데? 아, 느낌 팍 오지 않습니까? 예. 어떤 상황인지 나도 이 느낌 알아. 아, 저 얼마 전에 뭐 이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랑 유사한 걸로 좀 와이프랑 싸웠는데 자, 이게 사연자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타입이고요. 아내는 정반대다 보니까 막 예전부터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연자가 회식 후에 새벽 2시에 이제 귀가를 했는데 하필 그날 큰아이가 너무 많이 보채서 아내가 완전히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사연자가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 많이 피곤했지. 그러니까 아내가 괜찮아 라면서 평소처럼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퇴근해 보니까 저녁도 없고 아내가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남편 왔는데. 남편 왔는데. 그래서 이 남편이 뭔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라고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3일 뒤에 결국 아내는 당신이 그때 늦게 와서 나 화났어 이렇게 이제 털어놓는 겁니다. 3일 지나서. 이에 사연자가 당신이 괜찮다며 라면서 억울해하니까 아내는 내가 괜찮다고 했다고 진짜 괜찮은 줄 아냐? 오히려 이렇게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이 느낌 안다니까요. 20개 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있어. 네, 많이 있어. 그러면서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내가 30년까지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고 결국은 남편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하. 잘 살고 있는데 뭔가 표정이 좀 달라지고 안 좋아지면 왜? 뭔 일 있어? 그러면 답을 하면 되잖아요. 나 때문에? 아이 때문에? 장모님 집에 뭐 있어?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가 몸이 좀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 얘기하면 되는데 또 20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병원에 모셔갈까? 홍삼 사드릴까? 용돈을 좀 더 드려야 되나? 이렇게 또 20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문제돼도 사과도 20개, 뭐 문제 푸는 것도 다 20개. 나중에 사과할 때도 20개도 받아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주변 사람, 그러니까 뭐 남편이야 자기 팔자잖아요. 저런 배우자를 만난 건. 자, 그런데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주 진땀을 빼게 만드는 여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연자 부부가 집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바쁜 사연자를 대신해서 아내가 인테리어 업자와 소통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업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저기 저 창문에 좀 달아주세요 라고 하면 업자는 어느 창문이요? 라고 묻고 다시 아내가 아니 어디 창문이겠어요? 라고 답하는 식이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소통을 하는데 끝없는 되물음이 반복되는 상황인 거예요. 또 업자가 A 벽지랑 B 벽지 중에서 어떤 게 괜찮냐라고 물으면 아내는 이 밝은 거요. 전에 하던 그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투리 어디 사투리예요, 도대체? 사투리 오늘까지만 도전해보고 아니면 그만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자가 기존 톤이랑 비슷한 A 벽지로 시공을 이제 해드렸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둘 다 별로라서 기존 걸 똑같이 해달라는 거였다. 되레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리모델링 이 사연자가 담당을 하게 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진짜 문제는 가족 여행에서 터집니다. 네, 올해 홀로 지내는 장모님의 칠순을 맞아서 이 사연자 부부가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처제가 맡기로 했고 목적지는 동남아였습니다. 하지만 출국 날 인천공항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장모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전화 걸어보니까 장모님은 내 김포공항에 있대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비행기표를 예매한 곳은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이었던 겁니다. 와우. 이 장모님은 아니 하은이가 김포라고 했는데 라면서 당황해하셨다고 하고요. 사연자는 야 이거 100% 아내가 또 말 이상하게 해서 오해 생겼구나 짐작했지만 아내는 네 그런 적 없대 라고 딱 잡아댔다고 합니다. 결국 기존 비행기 놓쳐버리고요. 급히 다음 비행기 예매해서 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심한데요, 교수님? 네, 보통 그냥 이런 갈등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좀 심하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좀 있죠. 여행 이틀 차에도 또 일이 터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행 코스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다 너무 시부모님 위주야. 우리 엄마 다리도 안 좋은데 나 엄마 때문에 좀 걸려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그럼 일정 다시 짜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내일 내가 컨디션 봐서 엄마 좀 챙길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헬스장에 갔다가 딱 왔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없고 장모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야? 그랬더니 아니 내가 어저께 우리끼리 놀다 온다고 얘기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없어. 네, 그래서 한번 꾹 참았습니다. 그럼 언제 올 건데?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곧 갈게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곧 온다니까 또 이제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시부모님이죠. 이 부모님하고 같이 기다렸어요. 근데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언제 오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지금 말하기 좀 애매해 라고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3시간 이후에 왔습니다. 자, 결국 이 사연자 남편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여기까지 와서도 꼭 이래야겠나. 진짜 한장하겠다 니 때문에. 아니 나는 말 다 했다 아이가. 내가 뭘 더 말해? 뭘 더 말해줘야 되는데. 이거 듣기 싫은데. 니 곧 간다. 금방 간다. 이카니까 내가 금방 올 줄 알고 기다렸다 아이가. 당신은 꼭 그렇게 내 설명을 다 받아야 속이 시원하나. 그냥 좀 흘러가는 대로 좀 살면 안 되나? 흘러. 또 뭔 소? 이 2시간 뒤에 간다, 3시간 뒤에 간다. 딱딱딱 잘라서 말을 하라고 딱딱 끊어가지고. 어이구 답답해라. 기분이 좋으면 빨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거지. 내 MBTI ENFP 즉흥적인 여자. 즉흥적인 여자. 진짜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사투리도 안 통한다. 박 변호사님, 이 사투리는 어디 사투리인가요? 어색합니다. 당신은 저도 안 어색해요. 하겠습니다. 같이 하면서 어느 쪽이죠 이게? 일단 최영진 평론가님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이혼하시는 게 좋겠다고 지금 채팅으로 쓰고 계신데 뭐 사실 저희 방송 진지하게. 진지하게 이혼하시라고 지금 최 평론가님. 저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혼 독려하는 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남편분이 힘들 것 같은 건 인정입니다. 근데 이제 뭐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화를 뭐 내든지 싸우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뭐 고쳐놓든지 아니면 직설적인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감수하고 사시든지 본인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이 케이스 이혼은 안 하셔도 될 케이스 같아요. 왜냐하면 심리 코칭이나 의사소통 코칭하면 가장 빠르게 효과 볼 수 있는 진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배우면 첫 번째로 팩트를 얘기하고 두 번째로 내 감정을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요청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뭐 올해도 필요 없어요. 지금 대화법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물론 왜 그런지 정말 자신감 있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려운지 책임을 지는 게 싫은지 심리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심리나 코칭 효과 굉장히 좋을 거고요. 중요한 건 남편께서 너 이상하니까 심리 상담 받으러 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남편도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기술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같이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꼭 같이 좀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만 국한해 보면 사투리부터가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예. 저는 그게 필요하지 뭐 이혼 사연은 절대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하고 더 집요하게 검사처럼 경찰처럼 조서에 남기듯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좁은 입구를 끙끙거리면서 들어가는 정덩이. 실룩실룩거리면서 열심히 안으로 몸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뭐예요 이거? 자, 이 엉덩이의 주인공 바로 덩치 산만한 곰입니다. 곰이 몸을 숨기고 있던 곳은 다름 아닌 한 남성의 집 밑이었는데요. 자, 집주인이 있든 말든 곰은 자유자재로 들락날락거리면서 태평하게 산책을 즐기기도 합니다. 집주인은? 집주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벽돌이 뜯겨져 있는 걸 보고서 이상하게 여겨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했대요. 아이고. 그제야 저 곰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곰과의 동거였지만 그래도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발견을 해서 다행입니다. 아유, 다음 이어갑니다. 한적한 승강장에서 영무원이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열차는 곧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 이거 불안하다 근데 이거. 그때 한 아이가 밖으로 뛰쳐 아유.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본 영무원은 깜짝 놀라서 곧바로 아이에게 달려가는데요. 상황을 본 행인도 빠르게 뒤따라 갑니다. 좁은 틈 안에서 아이는 설마 꼼짝도 못하는 모습인데요. 아유. 영무원은 바닥에 몸을 바짝 붙이고 손을 어떻게 내밉니다. 저거? 영무원과 행인은 있는 힘껏 아이를 잡아당기며 무사히 구출하는데 성공을 하는데요. 성공했어요. 영무원은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기관사에게 출발 중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영무원의 신속한 대응과 행인의 재빠른 대처가 완벽하게 빛난 순간입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한 서퍼가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등 뒤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는데 쓰나미? 그 순간 파도가 순식간에 들이닥치며 서퍼를 그대로 근처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있던 안전요원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는데요. 한 안전요원이 곧장 다가와서 서퍼를 향해 손을 쭉 내밀어 보지만 거친 물결과 함께 빠지고 맙니다. 다른 안전요원들이 두 사람을 구하려 애써보지만 여전히 파도가 더 세서 쉽지가 않은데요. 계속된 시도 끝에 결국 서퍼 또 함께 빠진 안전요원 모두 구조에 성공을 합니다. 상태는요? 응급 조치 받은 후에 병원으로 이송돼서 다행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하는데요. 베테랑 서퍼라는데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파도 앞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마지막 이어갑니다. 사람 한 명 없는 거리에 사람 대신 공룡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검은 뭔가를 들고서 총총총 걸어가고 있는 공룡인데요. 자, 양손에 들고 있는 거 다름 아닌 쓰레기 봉투입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가던 공룡, 시원스러운 동작으로 자, 보세요. 바닥에 봉투를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서서 총총총총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자, 그러더니 난데없이 표지판 기둥을 잡고 핑그르르 돌기까지 하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자, 공룡 복장을 했다고 해서 법을 피해갈 수는 없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이상 정체만 밝혀진다면 과태료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거 버리려고 저걸 뒤집어 쓰고 있었군요.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